자, 조기 대선 막이 올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참 김문수 장관이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뭘 주목해야 되는지 짚어보고요. 명태균 게이트가 오늘부터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재개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거론됐습니다. 수거 대상이었습니다. 수거 대상 2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바쁜 것 같아. 네. 우리 서영교 장군이 제일 바빠요. 장군 바토톤 챘어요. 얘기하는데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건강도 챙기시고요. 아닙니다. 네. 주진우 기자님이 더 바쁘게 잘해주고 계셨어요. 아이고 무슨 제가 이름이 2번이나 그 노상원 수첩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름 나왔다고 생각 못하고 뭐 500명 얘기 있길래 야당 의원 이름 다 있었나 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의원총회 갔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구에서 오래 살으래요 서영교 의원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제 수첩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래. 제가 보좌진에게 물어봤죠. 네. 어제 수첩에 내 이름 있었냐? 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2번이나 있어서 사실은 그 전에 이름 처음에 14명인가 16명 나왔잖아요. 네. 제 이름이 없어서 네, 약간 서운했네요. 나는 아니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네. 그래서 다행이야. 네. 그랬더니 서운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름이 2번이나 나왔어. 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예. 네.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제 이름 2번 쓰고 죽었어요 노상원은. 그렇습니다. 예, 예. 너는 내 이름 건드리면 다 죽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예, 노상원 잘못 건드렸어. 내 이름 잘못 건드려서 죽는 거야. 이 누나 건드리면 안 돼요. 참 잘못 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정책 얘기하고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판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네. 때문인 것도 같은데 그거 말고도 호호. 자, 잠깐 보고 갈까요? 김문수인데 우리 김문수 지사 아닙니다. 도지사 아닙니다. 자, 김문수 도지사가 앞서 달린다는데 여기에 또 서영교 의원 나옵니다. 어떻게 한번 보고 갈게요.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한테 안녕하세요.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이번 인사하십시오. 기회야. 사죄합니다. 형님들한테 시작. 깊은 인상을 해주는 거야.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아이, 참. 저 눈물을 보면 저는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네. 그때 한덕수 네. 총리 네.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네. 장관들 사과. 그게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장관들은 제가 일어나란다고 일어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사과하란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과하세요. 이거는 꼭 따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90도로 허리 굽혀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총리가 장관들에게 다 같이 사죄하자고 제안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제안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게 다 이제 좀 빠지면서 네.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요구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때 거기 있던 장관들이 자기네가 일어나자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일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자기네도 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것을 사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도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하세요라고 네. 해서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가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앉아 있기보다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자 그랬는데 거기서 약간 왕따고 이래서 안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 그 비상계엄의
국무위원들 다 불렀는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삐졌어. 안 불렀고 자기 오라 그랬으면 자기 가긴 갔을 텐데 그래서 비상계엄 못하게 막았을 텐데 자기를 안 불러서 못 갔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자기 불려 나가지도 않았고 자기 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일어나니까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서 하는데 왕따였던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국무위원들 지금 사과하세요. 그럼 사과 안 합니다. 네, 네, 그죠? 네, 네. 한덕수 총리도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사과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김문수 그때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 안 불렀다. 나한테 말 나 안 안 불렀어. 근데 나는 계엄 반대했을 거다. 맞아요. 그 얘기. 나 안 불렀고 나 반대했을 거야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빛을 교환하는데 자기한테만 안 교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멍하게 앉아 있다가 지금은 꼿꼿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대지만 좋아. 그는 국무위원들 산에서 약간 왕따였고 네. 그리고 상황에서 네. 국무회의 못 때도 알아들었어. 부르지 못한 그렇지 못 알아들은 그렇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네. 자기가 그런 것처럼 비춰지지만 자기가 그런 얘기 못해요. 그렇지. 나 이래서 아니어서 못 일어났어. 이런 얘기 안 일어났어. 이런 아까 얘기 안 표정 보세요. 모르는 네. 거야. 이거 뭐야? 이거지. 나만 빼고 결혼한 것도 어제도 아니에요. 나만 안 부르더니 뭐 이런 거죠. 예. 자, 졸다가 사태를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표정이 그래 보여요. 의원님 말이 설득력 있습니다. 이거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때 김문수 장관이 왜 그랬는지 표정만 잠깐만 볼까요? 잠깐만 볼까요? 자,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고 저 유인천이에요. 고개 숙인 사람이 유인천입니다. 그 최상목은 이미 고개를 숙였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한 번 더 숙이자 했어요. 네. 그 김용호라는 그 구구라는 김용호도 일어나서 사과했어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장관은 뭔지 몰라요. 볼까요? 다시 한번. 몰라요. 상황을 자, 모르고 끝내 일어나지 약간 않습니다만. 눈도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거 뭐지? 왜? 예, 예. 그랬다니까. 눈이 네. 왔다 갔다 한다니까.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뭐지? 이러는데 예. 마치 구구들이 예. 약간 상징처럼 하고 싶어 그렇지. 우리 김문수만 저렇게 끝까지 사과 안 했어. 이 얘기하는데 지금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 손잡고 가가지고 지금 근데 네. 자기 대선 후보 야 1위다 막 그러니까 아유 대선 생각도 없어요 그러는데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유 김문수 확장성 떨어진다. 아유 국민의힘에선 손살에 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재봉 미싱부터 했다고 밑바닥부터 확장성 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신나셨어요. 예.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지 않아서 예. 서운했고 예. 자기한테 묻지 않아서 서운했고 네.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반대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손절해 놓고 예. 그 다음에는 구구들이 움직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속으로 네. 좋아하는 거죠. 엄청요. 좋아하는 거라서 예. 저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나가는 거는 뭐 다 보이죠. 보이는데. 확장성은 없다. 예. 예. 그런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도 아유. 또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네, 모든 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그 국회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열었어. 거기에 김문수가 온다니까 60명이 모이는 거 보세요. 네.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한테 줄 서려고 합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보기엔 토론회를 열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토론 좋아하는 토론회를 분들은 열면 아니잖아. 예를 들면 요즘은 그렇게 토론회를 열면 국회의원들이 예.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자리는 그렇게 모인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연결하고 싶어하겠지만 뭐 나경원인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김문수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이번 기회 자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있고요. 그런데 네. 윤석열 검사를 자기네들이 쫓아가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은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똥볼을 차기는 하죠. 그렇죠. 예. 전문용어 그래서 나왔다. 똥볼을 차고 무섭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뭐 단편적이죠. 네, 실책이 그리고 표정도 보시면 그렇죠. 그렇고. 예, 예. 잘 울어 저렇게. 아우 나는 참 마음이 가네 저 사람한테. 나는 선전을 기원하는 편입니다. 김문수.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한동훈이도 나온다고 하고 네.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한동훈한테 마음이 있나 봐요. 네, 네, 확장성도 네. 있고 괜찮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해. 네.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을 받아주기 어려울 거고 한동훈과 같이 하고 싶은 몇이 네. 또 세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김정희는 한동훈하고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어려울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렇게 갈갈이 좀 찢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가는 것이 살 길인데 그러지 않고 가고 반성 사과가 없어요. 없어요. 가짜 뉴스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독약이죠. 아, 그럼요. 예. 네. 예. 구구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조금 그쪽이 높이 나왔던 게 우리에게는 아주 예방 주사였어요. 그렇죠. 여기는 더 겸손하게, 더 네. 치밀하게, 더 치열하게 하는. 민주당한테는 회철이고요. 저쪽한테는 회철이었어요. 독약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한테는 독약, 민주당한테는 회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맞을 거요. 정답을 이렇게 내라면 서영교 의원 말이 99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가 이렇게 나대는 이유가요. 명태균과 연결점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명태균과 김문수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워낙 그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고 대선 때 그렇죠.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른 당에 있었어요. 대선 때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홍준표 오세훈 혼내주실 거죠, 우리 의원님? 네, 네. 네, 얘기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좀 네. 엉덩이가 좀 네. 닳긴 다르신 것 같아요.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홍준표, 오세훈.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고 명태균 게이트가 네. 비상계엄으로 잠시 빠졌었는데 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예. 되었느냐라고 예. 하는 데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와 예. 여기에 힘을 넣어주시고 명태균 씨하고 진즉에부터 이 사건을 불을 지펴 주신 주진우 기자가 있으신데 저희가 오세훈 시장 네. 기다리세요. 그 창원까지 수사받으러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서울 경찰청에다 바로 네. 법적 조치해놨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받으라고? 네네. 시장님 편안하게 수사 받으세요. 경찰청으로. 네, 경찰청으로.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 일정한 검찰이 자꾸 수사를 촉구했는데 검찰이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빴는지 좀 눌러놨잖아요. 그렇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아주 그 수사받기 좋게 네, 중앙지검과 별개로. 중앙지검과 별개로 네. 서울경찰청에 수사 법적 의뢰해 놨다. 나 라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진짜 이거 따지려고 그랬어. 네,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오세훈 안 했잖아. 네, 네. 김건희 안 했잖아.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은 명태균이 왜 중요해? 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이게 가장 중요해. 윤석열과 김건희. 네. 의 선거 개입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조작.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수사 안 한 거죠. 그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이번 그 창원지검에서 예. 수사를 적당히 예. 무마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예. 열심히 밑에 있는 검사들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차장 검사까지도 열심히 했으나 아, 그랬어요? 대검에서 느낌이 어땠는지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예. 이 대검만이겠습니까? 예. 용산에서 김건희가 스트레스 부리면서 김주현 통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창원지검으로 가겠다. 예. 창원지검으로 항의 방문 가겠다. 네. 철저히 수사해라. 여러 번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정유미 지검장이 네. 기자 간담회를 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내려간다 이렇게 했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서면 중간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렇지. 네, 발표도 안 하고 서면으로 아침에 내버렸어. 우리 급했어. 내려간다 그랬더니 서영교 무섭거든. 예, 네. 그래서 내려간다 그랬더니 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얘기했죠. 철저히 수사해라. 예. 가만히 안 있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은 것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려보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이제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수사하게 해야죠. 네, 검찰이 수사 안 했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믿어도 될까요? 의문입니다. 못 얘기하는데 믿지요. 못 믿어. 믿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게
옥죄어 나가야죠. 그렇죠. 역시 서영교 단장님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못 믿으니까 우린 서영교 믿으면 돼요. 네, 네, 네. 여기 믿으면 됩니다.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TV 구독 눌렀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중앙지검 못 믿어요. 예. 그 중앙지검이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쳤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그 또 100페이지에 걸쳐서 PPT 하고 네. 예, 이렇게 하면서 4시간 동안 변호사 노릇을 했거든요. 예. 못 믿어요. 그렇죠. 못 믿어서 저희가 지적했더니 윤석열이 놀래서 비상계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이 감옥에 갔어요. 네. 이제 김건희입니다. 네. 못 믿는 서울중앙지검 제대로 수사하게 네. 저희가 확실하게 옥죄어 나가야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 분이 계신데요. 100%죠, 뭐. 100% 소환해야죠. 네. 아니 어떻게 이걸 소환을 안 하고 수사가 그러니까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00% 소환해야 되고요. 네. 소환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 김건희 있겠죠. 네. 그러나 소환하게 만들 국민과 저희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워야 합니다. 네, 네. 그 때가 언제가 될지 그 시기가 문제지 다른 상황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한 말씀만 더. 음. 국회에 나와서 법무부 차관이 소환 등 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저희가 대검에 네. 갔었어요 그때. 네. 대검에 가서 소환할 거냐, 소환해야지. 수사 안 하고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다 열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소환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은 믿어요. 서영교 의원님은 믿는데 네. 경찰에는 박현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못 믿어요 했는데 네. 다 이게 감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JT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용현이 검찰 자진 출석 전에 전화했잖아요. 네. 검찰하고. 네. 그런데 윤석열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허락받으려고 저 이제 검찰에 가겠습니다. 윤석열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김주현과 협의하라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네. 나오네요. 네. 김주현이 뭐 꼬다놓은 보리자루입니까? 네, 왜 거기서 온갖 것을 지휘하지. 김주현 이름이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네. 김주현 이 부분도 잘 저 서영교 의원이 지키고 있으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네. 자, 홍준표 시장님이 말이 계속 바뀌어요. 야, 털어봐라. 저 사기꾼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카톡 하나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랬는데 네. 아들 카톡이 나옵니다. 자,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브로커 따위는 어울릴 일도 없었다. 상관도 없다. 한금폰에 내 목소리 카톡 한 장 없으니까 폭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니 그 다음에 또 말이 바뀝니다. 이건 며칠 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속아가지고 감사 문자 보낸 거 가지고 왜 뉴스거리가 되느냐. 내 아들과 최 씨는 지금 의절한 상태다. 그래가지고 최모 씨한테 지금 아들 친구인 최모 씨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최모 씨를 대구시청에서 고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홍준표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불법 여론조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잘랐거든요. 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고교 동창이라서 네. 아버지를 때문에 딱 저거 아니잖아요. 네. 너무 웃기잖아요. 저분 저렇게 거짓말하다가 어쩌려고 한대. 아니 홍준표까지 거짓말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예. 내 목소리 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찾아봐 그러더니 내 기억에 딱 한 번 있을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 했다는데 네. 한 번 만났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저기 잠실 아시아 선수촌 홍준표 의원의 네, 집에 집에 갔어. 집에 가고 이준석하고 같이 갔대. 네, 네. 그리고는요. 홍준표가 시장이 돼가지고 명태균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죠. 계속 보내고요. 그리고 과일도 보내고 과일도 보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한테 전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스피커폰을 틀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어디에서 어떻게 지나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막 명태균 씨한테 고맙다 하다가 차가 낡아서 차를 바꿔주겠다고 차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진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이만큼 있는데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해서 조사
그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저렇게 홍준표 시장이 세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어. 네.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은 앞으로 뭐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예. 이게 다 판도라의 상자라서 다 뒤지고 다 있는데 예.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해서 잠시 눈앞에 가리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금방 나와버렸잖아요. 예. 금방 나오고 본인이 매일매일 이렇게 페북을 다시 고쳐 쓰고 있어요. 네, 페북을 매일 다시 고쳐 쓰고 있고. 네. 근데 저분 저러다가 이거 뭐 트로트 대구시에서 하는 트로트 티켓을 아들이 보냈다 그러던데. 네. 그죠. 그 트롯이 있었을까요 그때가?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봐야 되는데 그런 저희가 예. 23년 네. 그게 5월 15일 날 카톡을 주고받은 게 나와 있대요. 네. 예. 그래서 네. 그 트롯 티켓이 그 즈음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네. 대구에서 트롯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인지 모르겠는데 예. K 트로트 오호. 대구 스타디움 어. 5월 20일. 지금 제가 거기 네. 다녀왔는지 네. 제 전화기 좀 줘보세요. 네. 제가 물어볼게. 저기한테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그때 갔다 온. 예, 이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하여간 뭐 이런, 근데 이 티켓을 주고 갔다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갔다 오진 않았어요. 네, 네, 갔다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갔다 왔는지 참 물어볼게요. 사모님, 나 뭐 하나 물어볼게. 2023년도에 그 홍 시장이 트로트 관련된 그 대구에서 트로트 행사한다고 그 저 뭐냐 티켓을 보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네, 티켓을 보냈어요? 근데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받긴 했구나. 네. 삼- 저희는 안 갔어? 안 갔고. 사모님은 안 갔어? 네. 사모님은 트로트 안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때문에. 네. 티켓은 받았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홍 시장님 아들도 응. 저희 집 앞에 자주 찾아왔었거든요, 여름에. 아, 그래요? 네. 집 앞에? 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엄청 뭐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찾아오냐고. 그랬구나. 알았어요. 사모님, 죄송해. 내가 지금 방송인데 급해가지고 지금 하나 확인했어요. 미안해요. 이거 방송 나갔어. 서영교 의원님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그 아드님하고 만나기도 하셨네요. 그 큰아드님, 네. 그 최씨 아들, 최씨 친구. 그쵸. 예, 그 둘이서 자주 찾아왔었어요, 신랑한테. 그래서. 자주 찾아왔군요. 네. 듣는다고. 근데 지금 계속 홍 시장이 저 최 씨가 명씨 측근이다. 나는 관계가 없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대구시에서 일했잖아요. 그 사람. 맞아요. 그죠? 대구 간 것도 누구 때문에 간 건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대구 간 거요? 다 홍 시장이 대구로 출마한 거 네. 그거 명 박사가 알기로. 그럼요. 그 전부터 어디 갈까 신랑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와 알겠어. 그러신데 진짜 네. 알았어. 얼른 가서. 어머, 왜 그런데? 네, 얼른 가서 밥 먹어요. 죄송해요. 미안.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걸 거짓말. 그러니까 금방 나오는 거짓말을 저 트롯 티켓을 받았는데 네. 우리 사모님이 이건지는 홍 시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딱 그때 있긴 하네. 근데 여기 주최 주관시 대구 광역시 이렇게 돼 있네. 사모님이 트롯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준다고 뭐 거기 가겠어요. 예. 아유 서영교 의원님하고 갑자기 인사했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예. 명태균 씨 부인하고 부인이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홍준표 시장 아들이 선거를 총괄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김건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최모 씨가 매우 중요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여론조사도 그 사람이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집 앞에 맨날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실시간 대박입니다. 여기 실시간 특종 계속 대박. 나오네.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하려고 그래. 서영교 의원님하고 저희가 다 준비해 놓고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다. 미안하다. 거기 잘 있느냐. 아프진 않느냐.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넓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차를 사준다고 오죽하면 차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 정도였다니까요. 자. 검찰 그 분석 결과 명태균 휴대전화에 정치인들이 한 140명 이상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부부 포함해서 부부와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계속 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한테 엄청 의지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최근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때 조금 도와주고 경선 때 도와주고 그냥 빠졌어. 막 그 대통령은 윤석열 씨는 그때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관계는 이어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저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여사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네. 개입을 했잖아요. 예. 문자 보내서 네. 그 한동훈한테 네. 일심 논란 일어나면서 네. 한동훈이 내 문자 자기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했으니까 네. 자기 문자 공개하면서 그 문자도 되게 심각하던데 그러면서 대표 선거에도 들어간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때 대표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네. 명태균 씨도 그랬습니다. 네. 자, 그때 원희룡이 다 떨어지고 네. 나중에 이렇게 출마했잖아요. 나경원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달리고 그랬을 때 원희룡이 나왔잖아요. 원희룡이 누구한테 SOS를 쳤을까? 명박사. 명박사한테. 명박사가 서울에 와요. 네. 와가지고 그 원희룡을 만나서 회의를 네. 합니다. 네. 그때 같이 운전을 하고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찌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해.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 만나서 같이 운전을 하고 온 사람이. 예. 같이 원희룡도 봤어. 봤지. 봤지. 그때 TV 토론하고 늦게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명 박사가 어찌 코치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쌩까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원희룡 씨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좀 특이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을 창원 의창구에 꽂아달라고 하잖아요. 예. 도와달라고. 예. 근데 거기에 명태균은 김영선을 넣으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김영선 제끼고 그 누구야 김상민 넣어달라고 하니까 부탁하잖아요. 네, 명태균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러면 나 가만 안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아예 어차피 그 김영선은 컷오프 아니냐.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감을 잡긴 했을 텐데 네.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딴 식으로 하면 110석도 못 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건희가 아니에요. 보수가 생긴 이래 최다 의석을 찍을 거래요. 예.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108석이었죠. 예. 그럼 110석도 못 건질 거라고 했던 명태균 말이 적중한 거예요. 적중해. 저도 저 얘기를 네. 그 전에 들었거든요. 명태균 씨한테 직접. 그래서 자기가 좀 자기 또 자랑질, 자기 자랑이 좀 자기 또 허세가 좀 세요. 네. 그래서 그 얘기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하고 매우 심도 있게 총선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김영선뿐만 아니라. 그렇죠. 저 통화가 있고 나서 7불사 회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역을 꿈꾸죠. 반역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아무튼 저 정도인데 한 지역구를 가지고도 김상민 도와주세요. 거기 김종량은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뭘 알아요 하면서 그 사람의 다른 후보자들을 얘기하면서 폄하하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김종량은 문재인에게 부역했던 사람이고 대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대선 끝나니까 기어 나온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표현해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과 돕지 않은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가 너 김건희하고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그때 무슨 얘기했었어? 나 이때 선거 개입한 얘기했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요. 명태균 씨가
자기가 어떤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다고 한 건데 요것 말고 다른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넣어놓고 빼내지 못해서 답답하세요? 저요? 네,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 그래도. 그때 거 눌렀더니 오늘 명태균 씨가 이야기해서 또 히트를 치잖아요. 예, 아니 눌러놔야지. 제가 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이게 진실이 밝혀져서 세상이 조금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엉덩이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놀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 네. 다른 사람한테 공을 넘기자 하고 계시잖아요. 놔두고 눌러뒀다가 네. 예. 자, 윤석열 계엄은 명태균 한군폰, 김건희 지키기였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그 정광훈 세력과의 그 관계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명태균 한군폰 무엇보다도 김건희 지키기는 중요했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지키기가 제일 중요했다. 윤석열에게. 보세요. 이것도 자업자득이야. 네. 윤석열이 수사로 윤석열이 정치에서도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자, 이재명 계속 이재명 때리기 계속했고요. 조국 때리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뺏기면 똑같이 당해야지. 맞습니다. 어쩔 수 없네. 네. 그래서 본인 수사 그다음에 김건희 수사는 앞에 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거거든요. 예. 김건희 주가 조작 처음 나왔을 때 예. 그때 수사하고 그렇죠.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예방 주사 맞았으면 그 다음 양평 고속도로니 뭐니 없을 겁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 하지 않고 그때 거 막아주고 다른 거 조금씩 막아주다가 네. 김건희 황제 의전 수사하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화가 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자기네 최상병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 몇 개 막다가 이제 끝내는 본인이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감옥 갔습니까? 그 옆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었던 측근들 이상민, 김용현, 여인영 다 데리고 감옥 갔어요. 그렇죠. 싹 다 데리고 감옥 네. 갔습니다. 예. 예. 그게 부인 지키려고. 네. 근데 부인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를 또 이 위기까지 갖고 왔어. 네. 그리고 또 이걸 명태균 게이트가 또 슬슬 살아나고 나니까 또 아주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화가 나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치밀하게 좀 더 하려고 하다가 조태용한테 문자 보내고 예. 전화한 거 아닐까? 걸렸잖아요. 자기네들이 증거를 까고 있어 또. 국정원장한테 전화하는 영부인이라 이거는 그것도 계엄 전날 이거는 또 밝혀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게 계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하진 않았을 거다. 충분히 상의했을 거다. 네. 그리고 결단력은 김건희에게 있을 거다. 음. 그리고 김건희의 그동안의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에 개입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사는 김건희 그렇죠. 인맥이라면서요. 네, 가장 중요한 인사는 김건희 인맥.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최재형 목사가 네. 왜 자기가 그 상황까지 왔느냐. 네. 김건희 여사가 갔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뭐? 금융위원회 누구 하라고? 응. 금융위원회 누구해? 이런 식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들은 거에 의하면 곳곳에 인사에 중요한 사람은 김건희 씨가 다 박아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명태균 씨가 청와대 누구 보낸다. 그리고 경호처에 누구 보낸다.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다 갔잖아요. 네, 이게 다 어찌 보면은 김건희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김용현, 황정호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인사하라고 내려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을 김용현이 자기가 자기 사람 몇 명 더 덮어서 내려보냈다가 보니까 김건희가 내려보낸 사람은 승진 못 시키고 김용현이 내려보낸 사람 승진시켰다가 난리가 났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김건희가 내려보내는 사람에 김용현이 그렇죠. 몇 명 얹혀서 보내기도 하고 아우, 그런 얘기.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사건이 너무 많아.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곳곳에 아직 김건희 여사가 그 심어놓은 사람들이 네. 호시탐탐 예. 김건희 여사에게 보온하려고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손 빨리 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터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 기자님, 서영교 의원님 가진 정보 어디까지일까요? 두 분 호흡 좋습니다. 빨리 터뜨려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 부역자들까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네. 자, 명태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던 창원 검찰, 네. 그리고요 재판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또 명 박사의 병보석에 대해서는 허가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계속 끌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계속 진실이 계속 묻혀 있는데 중앙으로 온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앞으로 이제 재판은 좀 달라질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은 해야 돼. 네, 아주 의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 촉구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앙에 그 사람들과 지역에서 5명, 중앙에서 7명 뭐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그 방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촉구했습니다. 요 숫자로는 안 돼. 특수본부를 꾸려. 네. 서울에 왔으니 특수본부를 꾸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 네. 특수본부를 꾸려. 예. 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특수본부를 꾸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중앙에 왔고 이 중앙에 왔으니 김건희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피의자 수사해야죠. 예, 이 사람을 빨리 불러야 합니다. 예. 부르기 좋은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가까운 곳으로. 빨리 부르고 김건희 그다음에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다 불러야죠. 예. 관계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철저히 수사하게 해놓고 여기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 받으면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네. 이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 등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개입되어 있는지 다 수사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환하고 수사하게끔 계속 촉구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은 아직도 윤석열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김성훈을 아직도 구속영장을 반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려한 상태인데 비아폰 빨리 지금 압수수색해서 서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검찰 개혁과 명태균 특검 신속히 필요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수사 보고서가 여러 개 나왔잖아요. 네. 수사 보고서가 다행히 언론과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이제 정리는 못 합니다. 네. 예, 불러서 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여기다가 기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특검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특검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검찰이 직무를 유기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수사를 은폐 축소했다. 이것은 모두 다 수사 대상이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6번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명태균이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 검찰에서 수사는 안 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빨리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했으니 저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특검이 명쾌하고 특검이 필요한데 내란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반성은 안 하고 네. 이 성찰은 안 하고 계속해서 헌재를 흔듭니다. 그리고 네.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그 사람들 사법부를 침탈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딱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그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는지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반성해야 합니다. 네. 저런 여기, 일이 있었어요. 예, 저희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저 현장을 예, 직접 다 보고 예, 상황을 점검하고 오셨어요. 예,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타일이더라고요. 네. 타일이 타일을 다 깨고, 예. 예. 요 뒤가 후문 쪽인데요. 예. 후문 쪽에, 예. 예. 네. 엄청 허용기 바람 있다. 불더라고요. 추운 날 유난히 갔어. 불더라고요. 네, 유난히. 추운 날 갔어. 네. 네. 윤상현 의원이 당시 이 법원도 진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난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밑자락을 깔아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책임져야 합니다.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우와 그래야죠. 사전 사후 다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배우 합니다. 처벌해야죠. 말 잘하네요. 그렇죠. 아, 잘해. 유난히 치웠어요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서영규 의원님 진짜 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웠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저기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네. 당직실 있어요. 네. 당직실이 그 왜 물 뿌리는 서버 있잖아요. 네. 서버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기를 뽑고 물을 뿌리는데 당직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폭도가 다 들어왔잖아요. 예. 무서워서 있던 그 관계자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옥상에서. 옥상으로 못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우 저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 폭도 소름이 지금도 끼치는데 네. 옥상으로 못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청원 경찰처럼 제가 직책을 딱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주 정말 샤프하게 잘 생긴 그 경호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직원인데 네. 딱 있는데 경찰이 엄청나게 머리가 깨져서 피를 철철 흘린 거예요. 오, 네, 그랬잖아요. 피를 철철 흘려서 쫓겨온 거예요. 예. 쫓겨온 그 경찰을 잡고 이제 쟤네가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 이 경찰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을 데리고 옥상으로 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을 데리고 그 옆에 문이 있었대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숙직하던 어른은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을 깨워서 거기로 들어갔는데 이 폭도들이 거기까지 들고 들어온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문이 문을 잠궜는데 이 문이 어떻든 철문처럼 돼 있는데 그 문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이 폭도들이 끝내 문을 깨다가 못 들어왔대. 문을 깨고 있어. 그 안에 네. 있어. 갇혀. 안에 갇힌 거죠. 진짜 무섭네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옥상까지 가야 되는데 옥상까지 갈 수가 없었대. 네. 경찰이 피를 철철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네. 수건 2장이 다 젖어가지고 더 닦을 수건이 없었다는 네. 거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거기 계속 덜덜 떨고 있었다. 아니 우리 법원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네. 우리 경찰이 이렇게 폭도들한테 폭력을 당해서 피를 철철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엄에 성공했다면 예.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저런 폭동 이게 이 사회에 네.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 그렇죠. 예. 여기서 또 무서운 거는 이 사람들이 그때 윤석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영장 심사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엘리베이터를 네. 수동으로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엘리베이터로 안 가고 계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 근데 이들이 계단으로 가고 어떻든 조금 정비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빨리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올라가야지 되니까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었나 하여간 올라가면서 수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서 바꾸고 10층까지 올라가야 옥상으로 간대요. 근데 10층이라고 하면 거기로 쫓아올까 봐 네. 8층만 누르고 가서 걸어서 올랐다. 아 진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되게 신기한 게 네. 있어요. 걸어서 얘네들이 가잖아요. 네. 갔는데 7층에 가서 영장 판사 나와 네. 문 다 열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아무리 봐도 거기가 영장 판사실인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 가면 양쪽에 이렇게 벽이 있으면 여기에 판사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 이쪽으로 가야 판사방이에요. 예. 이쪽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붙어 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장 판사실이 저 안에 있다는 예. 거예요. 그거를 안으로 가서 영장 판사실이 7층에 거기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영장 판사실은 7층에 있었는데 차은경 판사는 당직 판사라서 당직 판사실은 9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은경 판사도 그날 그냥 이렇게 끝내고 그냥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그 아주 위험했기 때문에 네. 경찰의 경호를 다 받아서 아니 공수처 차가 나오는데 네. 이미 그 폭도들한테 그 뭐라고 해야 돼 무장 해제됐잖아요. 끌려 나왔잖아요. 네. 차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공권력은 뭐 했는지 경찰은 뭐 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봐요. 맞습니다. 그 전에 네. 보수 집회 이렇게 네. 취재 가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너무 친절하게 주차 네. 관리를 해줘요. 네. 네. 우리는 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차 가지고 가서 데모하러 갔다고 하면 잡혀갔어요. 어디를 차를 갖고 가. 그렇죠. 그런데 그 태극기 집회는 그랬어요. 관저 앞에도 태극기 집회 부대원 그 집회 참가자들이 얼마 없는데 자꾸 문을 저기 차도를 그렇군요.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막 따졌어요. 니네 뭐하냐? 예, 예, 지금 예.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예, 예,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차선 하나를 줄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껏
그 태극기 집회 저런 저 보수 단체를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서로 잘 지내던 경찰이 수사를 잘할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너무 경찰도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경찰은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방어를 잘 못한 경찰 3명이 경고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 경고 중한 경고라는데 1점 감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무계하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황당무계한 건 그겁니다. 이 폭도들이 하나의 공소장에 들어가요. 하나의 공소장 하나에 들어가요. 진짜요? 네, 공소장 하나에 들어가고 이 폭도들의 범죄는 뭐일까요? 아니 저기를 소요죄, 예. 폭동죄, 예. 이 헌법기관의 그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죄라서 사실은 내란죄에도 해당합니다. 예. 소요죄에도 해당합니다. 소요죄죠. 그리고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수가 폭력을 무기를 썼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소에 기소된 죄명은 뭐냐면 현주 건조물 주거 침입 방화 미수죄예요. 사법부를 네. 법원을 예. 침탈해서 폭력을 그것도 밤에 그렇죠. 여러 명이 무기를 가지고 들고 예.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을 때려서 피를 철철 흐르게 하고 이랬는데 그게 현주 건조물 침입 그 방화 미수죄.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가 되는 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됩니다. 곳곳에 잔재들이 잔존하고 있어요. 내란 공범들 그리고 공모자들 그리고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저 그날 안 부분도- 갔다 왔으면 네. 또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강력하게 네. 처벌하게 공소장 변경 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아찔하죠. 계엄군을 만났을 때 예. 잡혀가겠구나. 총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죽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네. 근데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말 아찔합니다. 네. 자. 그 제가 들어갈 때 그 네. 담을 넘다가 네. 끌려가면 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눈에 안 띄려고 어디로 갈 것인가 다 찾은 거죠. 그렇지. 찾다가 우리도 많고 경찰도 많이 있지만 서로 적당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다 막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걸 막고 잡아당기고 그랬는데 이 경찰들이 막으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끌어내라고도 얘기 들었겠으나 거기까지는 안 한 거죠. 경제 그렇죠. 예, 네. 적당히 막고 적당히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해제가 된. 네.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이 갈등과 이 혼란을 헌재에서 빨리 잠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어 국민의힘에서 네. 계속 헌재 흔들고 있어요. 네. 헌재 폭동을 또 조장하고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자, 사회 불만과 본인 불만을 저렇게 풉니까? 말 똑바로 잘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자, 국민의힘은 사과도 없이 현재 흔들기만 하고 있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경찰 그것도 지적합니다. 윤석열 검사 집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은 보름 만에 구속됐다는 거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며칠째죠? 사흘째입니다. 보름 안에 구속 안 되면 당신들 수사 제대로 안 한 걸로 평생 욕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때 구속된 사람이 네. 김상진. 예, 그리고 나중에 나왔죠. 윤석열 만세. 그리고 네. 그다음에 나와서 윤석열이 선물 보내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구속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왔던 사람. 그래서 제가 고발했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서영규한테 잘못 보이면 다 간다고. 다가 그렇구나. 우리 사무실 앞에 왔다가 예. 어른들이랑 싸우고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적 조치 취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이런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감옥 가고. 잘했습니다. 자, 의원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검찰 감시하러 지금도 가셔야 됩니다. 자, 손을 높게 치든 서영교를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서영교 TV를 10만으로 만들면 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응원하면 됩니다. 서영교는 잘한다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저 열심히 하니까 좀 쉬엄쉬엄 이제 몸 챙겨가면서 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저의 제작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현장에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제대로 된 탐사해 보겠습니다. 저 주진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해 주십시오. 전 내일 저녁 6시 반에 뉴스 특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